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미의 이제 부정부패 관련된 연관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끝없는 대미매국과 부정부패, 왕관이 웬 말인가, 핵잠수함 개꿈이다. 모든 나라가 북한을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기회입니다. 기괴한 에리카 커크의 슬픔,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러우전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포크롭스크, 드미트리프 그리고 이제 쿠피안스크 이쪽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항복을 하지 않으면 살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포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자 협상을 할래 아니면은 공격을 계속 받을래. 이 안에는 지금 한 15,000에서 2만 정도, 뭐 혹자는 3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좀 과장된 숫자 같습니다. 이 정도의 우크라이나 정예군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괴멸되면 어차피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제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후방으로 이제 많은 땅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이라도 러시아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제 중립하고 낙지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무장 수준을 제한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버티고 있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동안 이제 무조건적인 휴전을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일단 전쟁을 중지하고 이 기지들 이것을 이제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트럼프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제 그런 꼼수에 속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요구 조건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여라. 그래야지 전쟁은 끝난다. 계속 이제 군사력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찰리 커크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영상 이제 찰리 커크 부모님들입니다. 너무 슬퍼서 이제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좀 끌어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뭐 정상적인 어떤 장례식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에리카 커크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귀계할 따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내 수많은 사람들 리버럴 진영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리버럴 진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막 계속 이쪽을 공격하고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팍스 TV 이런 영상도 올렸는데 터닝 포인트 이제 행사장입니다. 여기 뭐 저런 바지를 입고 등장해가지고 막 기괴할 따름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1년 365일 울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틀린 말이죠. 자, 그런데 무언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과장된 액션, 몸짓,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뭐 조울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저런 밝은 모습들. 한마디로 박습니다. 미국 내는 이제 여러 가지 이 기독교 뭐 우익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자금들 뭐 시오니스트, 주이시 이들로부터 이제 받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미국이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원하죠. TP 포인트도 이제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찰리 커크가 이렇게 이제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에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청년들 이제 한 30세 미만은 한 75% 정도 4분의 3입니다. 이 정도가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휴전 그리고 평화 그리고 다시 이제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심경의 변화를 보인 거죠. 막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의아해하는 겁니다. 이 에리카 커크 뭐 하늘을 보면서 뭐 이제 하늘에서 찰리 커크가 보고 있다. 그리고 뭐 기이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찰리 커크를 아무도 이제 대신할 수 없는데 JD 벤스는 가능한 것 같다. 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기괴하죠. 자, 그리고 JD 벤스 뭐 이 모임에서 좀 실언도 합니다. 특히 부인이 힌두교도입니다. 힌두교도를 개종시킬 생각은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리버럴 진영은 공격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미국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나라입니다. 뭐 부인이 다른 종교를 선택한다. 이걸 강요를 할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리버럴 진영은 이런 질문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상당히 미국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애초에 이제 이것은 기독교 정신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기독교적인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미국 내는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파가 있습니다. 뭐 시오니스트 크리스찬 그리고 뭐 복음주의. 자, 이들은 그동안 이제 미국이 수행해왔던 수많은 전쟁, 특히 중동 지역 전쟁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젊은이들, 청년들, 이들은 애국심과 신앙심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활용하는 거죠. 실제 전쟁이 터지면은 가장 성실하고 이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 이들은 주로 이 종교인 크리스찬 그리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들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미국 지도부가 하는 전쟁에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뭐 이런 조직들을 만든 것이 아닌가. 종교단체, 그리고 신앙심이 있는 젊은이들, 좀 이제 중동 지역이나 세계 정세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이런 애들은 미국 대통령이 부른다. 그리고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싸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쟁터 갑니다. 그런데 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미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또 젊은이들, 새로운 젊은이들은 늘 나옵니다. 그들은 중동 지역이니 세계 정세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리버럴 세력, 그리고 공화당에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런 밈을 만들어서 이제 조롱삼아 올리고 있죠. 자, 그리고 엔화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다카이치가 이제 수출량을 늘려서 뭐 어쨌든 관세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엔을 평가절하해서 수출량을 늘려서 일본도 이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카이치는 글로벌리스트가 만든 세력입니다. 그래서 엔저 기조 저금리 유지하면서 세계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 이런 두 가지 목표. 그래서 엔화는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당분간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그리고 대미 투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 잠수함. 이것은 저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트윗에 올렸는데 트럼프가 뭘 모르고 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국 소유로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미 해군이 운용합니다. 99% 확률로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 잠수함 관련된 기술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뻔한 사실입니다. 트럼프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국 분들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필리 조선소, 일단 미국 내에서 건조가 됩니다. 미국은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붕괴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잠수함 관련돼서 지금 미국은 중국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1년에 한 척에서 1.5척 정도를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000톤급 이런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6.5척 정도 이제 1년에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10년 지나면 미국은 10척에서 15척인데 중국은 65척이 됩니다. 미래 잠수함 전력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은 뭐 10,000톤급 이렇게 이제 큰 거를 의미합니다. 뭐 8,000톤급 이 정도.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빨리 이 잠수함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기에 한국이 투자해서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핵 잠수함 등 관련된 기술은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군사 무기 관련된 기술은 미국이 철저히 통제합니다. 이게 넘어가면은 무조건 그 연관된 인물 모조리 다 간첩죄로 처단합니다. 극형에 처하는 거죠. 그 정도로 미국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기, 특히 이 중에 최정점에 있는 것이 핵잠수함입니다. 여러분, 이 핵잠수함이 어떤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입장에서 봅시다. 타국에서 핵잠수함이 있는데 미국의 앞바다, 태평양이나 이제 대서양 바다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정체 모를 무언가를 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뭐 미국의 파멸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고 추적을 하는 거죠. 한국이나 이런 데 넘기지 않습니다. 영국 정도만 되고 호주도 주지 않습니다. 호주가 돈을 낸 잠수함 미 해군이 쓰고 그리고 호주에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난 딜입니다. 한국 역시 똑같이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한국은 돈을 내고 핵잠수함을 만듭니다. 그런데 승무원은 저는 이제 미국 군인들, 그리고 미국의 펜타곤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째 줄 수도 있어. 그런데 안 줍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 관련된 한국의 꿈은 개꿈이죠.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으로 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때 미국은 엄청난 방해 공작을 하고 그리고 괴롭히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왕관 이야기 때문에 뭐 미국이 시끌시끌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미국의 리버럴 세력들, 이건 뭐 좋은 소재거리죠. 트럼프가 이제 왕처럼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왕관까지 선물, 그리고 이제 덤으로 한국까지 이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관은 대한민국의 어떤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지금 공화국이죠. 왕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어떤 주권을 상징하는 바로 그 크라운 주얼이 이런 왕관이죠. 이것을 이제 모조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줬다. 금덩어리로. 여기서 이제 기괴함이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런 종류의 선물을 준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어떤 왕권, 물론 이제 지금 공화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조품을 만들어서 주고, 이것은
과잉 액션이죠. 오버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또 뭐 미국 대통령이 엄청난 아부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것은 뭐 트럼프에 먹히지도 않을 겁니다. 뭐 트럼프가 이런 거 보고 이제 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6천억에서 2천억 까줄게 이런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뭐 이거 뭐 엉뚱하게 구설수에 올랐는데, 자, 지금 이 그동안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 관계, 미국에서 주변에 이제 속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랍 산유국들도 그렇습니다만, 이들과 미국 대통령 간의 어떤 검은 거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거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이런 스캔들이 적습니다. 공개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 매우 사적인 거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것은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트럼프 일가의 비즈니스죠. 그런데 여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고액을 투자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뇌물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동 산유국은 트럼프에 이렇게 집어주는 거죠. 일가에 집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액수로는 가장 큽니다. 그리고 코인을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이런 선물을 줬을까? 가짜인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란에 대응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98년 IMF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알토란 같은 국가 자산이 뭐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뭐 유럽도 좀 넘어갔습니다만.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뭐 경제적인 준속국이 되었죠. 물론 이것은 이제 검의 양날입니다.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국부를 빼앗겼지만 미국은 한국의 지분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산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미국의 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 미국 기업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자, 1998년만 해도 이제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 뭐 베스트바이 이런 데 가면 삼성 TV 뭐 한 10몇 인치짜리 지금 쓰레기처럼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삼성 카메라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고 있죠. 전면에는 전부 뭐 소니, 이 트림트론 모니터, TV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다가 2001년, 2년 이때 갑자기 LG, 삼성이 베스트바이 매장 전면에 딱 등장합니다. 가전제품, 그리고 영상기기, 자, 이런 것들이 딱 전면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갤럭시 폰까지, 그리고 이제 삼성과 LG, 미국의 가전, 뭐 영상 TV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저 휴대폰, 이것도 이제 쫙 장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져왔습니다. 자, 이 한국 경제가 미국의 어떤 이제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간 계기가 된 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엄청난 지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부에 심각한 어떤 이제 사회적인 모순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IMF 이전에는 가계부문, 국가부문은 매우 건전했습니다. 기업부문이 문제인데, 정부는 엄청난 이제 국부 그리고 가계 쪽에 있는 이 자산들이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기업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정부도 이제 빚으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상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된 겁니다. 이 과정 중심에 IMF 그리고 이제 DJ 대통령, 그 이후 이제 쭉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자, 이 DJ가 이제 퀀텀 소로스 만나고, 자, 이 글로벌 리스트의 악당 소로스를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이 쭉 이제 흘러오는데,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어떤 이제 미국의 상층 지도부와의 거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론스타 건입니다. 외환은행 관련된 거죠. 이 외환은행 관련된 거 이전에 검토되다가 결국 노무현 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자, 이 론스타는 부시 일가의 쌈짓돈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여기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긴 거죠. 그리고 이 론스타는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정도의 이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매각합니다. 그전에는 뭐 경영 구조를 뭐 바꾸고 뭐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좀 이딴 소리 떠들었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팔아버린 거죠. 자, 그리고 부시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았다. 글쎄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설전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시 이제 네오콘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손을 댈 그럴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 몰입한 상황이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만약 중국으로 넘어간다, 혹은 한국으로 넘어간다, 한국이 강해지겠죠.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이 강해집니다. 러시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된 상태로 둔다, 이렇게 두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북폭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시 대통령이 봉화마을도 와서 했는데, 이게 뭐 과거의 외환은행에 대한 선물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물론 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대북 관계, 여기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상층 지도부에 무언가 좀 먹일 필요가 있다. 이거 뭐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부시 대통령이나 이런데 그냥 좀 먹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변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외교를 하다 보면 뭐 다이렉트로 먹여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겠죠. 그러나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에게 먹여서 입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지 마라. 자, 한국 내 부정부패랑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 돈이 흘러갔는데 킥백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거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김홍걸이 포틀랜드 오레곤에 무슨 이제 리조트를 샀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딸이 뉴저지에 뭐 집을 사고, 이런데 미국이 딱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약을 발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래들, 이번에 뭐 수천억 불, 이건 역시 그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없죠. 트럼프가 알아서 집행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거래, 나중에 정권의 심장을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원산 리조트. 자, 이때 1조 5천억 한국이 돈을 내고 원산 리조트에 이제 무슨 리조트를 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겠다. 이제 트럼프의 어떤 카지노 회사, 그것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 관리인지 아니면 지분을 넘기는지, 이런 이야기조차 언급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문맥을 보면은 한국이 지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디 이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 이것에 토를 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죠. 이런 종류의 거래, 이것은 옳지가 않죠. 한국 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미국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투자를 하고, 자, 그리고 대국민 설득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저 리조트를 1조 5천억짜리 지어서 트럼프에게 상납하겠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매우 잘못되어 있는 거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일이죠. 물론 대한민국은 부정부패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라를 운영할 겁니까? 어쨌든 이번에 뭐 투자한다는 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트럼프가 지정한 어떤 특수 목적법인 여기에 이제 이름을 하는 거죠. 일본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5,500억 불 투자가 되는데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 외환 보유고를 건드려서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만든 어떤 법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거래, 이것은 상당한 뇌물성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벌어졌던 일, 외환은행, 그런 것의 이제 반복이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검은 거래의 결과는 나중에 대한민국의 큰 불행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현재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북한 이야기 좀 끝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 이제 그저께입니다. 뭐 트럼프가 방북을 할 것인가, 원산 리조트 이야기 어쨌든 또 나왔습니다. 뭐 한국 언론에서 기대감 섞인 이야기를 올렸는데, 분명히 미국이 북한에 어떤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지금 주변국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뭐 북한이 잘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북한 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북한 옆에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제조업 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뭐 자타가 공인하는 제조업 강국이죠. 한 2등 정도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3등은 아니나 최소한 한 6등, 7등 이 정도 되는 공업 강국입니다. 그리고 위에 자원, 에너지가 풍부한 러시아가 있죠. 북한이 못 산다, 이것이 사실은 미스터리입니다. 물론 과거에 중국도 못 살았기 때문에 북한도 함께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서 못 산다, 그때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은 중국은 이제 경제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땅 하면은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못 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쿠바는 뭐 미국이 다이렉트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쿠바 내 인력, 노동력의 질이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민족입니다. 똑똑하고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트랙만 당기면은 경제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이 등장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대중 견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너무나 강해졌습니다. 중국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 중국의 힘을 견제한다, 뭐 중국을 짜부러뜨리겠다, 이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중국의 성장을 억제한다. 자, 이 경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파트너, 한국과 일본은 분명히 지금 현재 미국의 파트너죠. 북한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미어샤미 교수 이런 분들이 러시아와 손을 잡아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바이든 뭐 그 이전 뭐 정권들이 망쳐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국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 것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오만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국이 커졌기 때문에, 자, 중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이제 합종 연행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북한, 러시아가 등장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 강화될 겁니다. 이건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북한 뭐 좋은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한국 재벌 기업들, 그들이 한국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기업, 어떤 경영인은 과거부터 미국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은 미국이 이제 미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권을 실제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이제 재벌 2세들, 지금 경영권 전면에 등장한 사람들, 실제 이제 미국 출신들, 그들은 태어나면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은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런 경영인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처럼 대우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제 한국 시민권을 가진 경영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아예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미국 시민권처럼, 미국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대한항공입니다. 칼그룹.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죠. 이제 대한항공 경영권에 대해서 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이 델타가 나와서 싹 구해버리는 거죠. 자, 대한항공은 미국 전투기도 이렇게 창정비를 합니다. F-15, F-16 이런 걸 창정비하죠. 한국 것도 하지만은 미국 전투기도 합니다. 이 뜻은 그 창정비 사실상 미국 기업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자, 이제 칼기가 과거 냉전 시기에 소련 깊숙이 들어가서 뭐 탄지하고 항공 촬영하고, 이거 거짓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또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자 결국 이제 요격해버렸습니다. 매우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회사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과거 이제 조양호 회장이 미국에 옵니다. 매튜 조로 부릅니다. 미국의 공식 신문도 조양호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매튜 조. 이건 미국이 이제 조양호 회장을 미국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조양호 회장은 어거스타, 여러분들 이제 마스터스 골프 대회 있죠. 거기 멤버입니다. 그 회원권을 가진 한국인은 몇 명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2명인가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양호 회장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식들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에 충성하는 미국 기업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 전투기 창정비를 맡기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 역사가 꽤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군과 관련된 기업. 자, 풍산은 일루미나티입니다. 삼극위원회 일원입니다. 자, 이 사람도 이제 미국이 관리하는 것, 미국에 충성하는 기업,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민국 지금 뭐 최고의 군수 기업입니다. 한화죠, 하나. 한국화약입니다. 포탄 만드는 데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김승현 회장 일감, 이들이 최종적으로 누구에 충성할까요? 한국에 충성할까요? 미국에 충성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 뭐 정의선 회장, 뭐 거의 뭐 현지인처럼 영어도 썼는데, 자, 이런 양반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 이런 분들이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에 충성을 할까? 만약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붙게 된다면 뭐 그럴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만, 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이제 조선소에 투자를 했는데 핵 잠수함 기술을 한국이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뭐 아주 깜찍한 망상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들,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 자, 뭐 미국에 연수받았을 때 뭐 자녀를 놓고, 한동훈 뭐 미국에 연수받고 애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미국 시민권자 가진 그런 뭐 정치인들, 관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렇게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심의 정책을 한다, 뭐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녀가 언제든지 초청하면 부모는 몇 개월 만에 영주권 받고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들 정도의 그런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즐비합니다. 뭐 야당에만 있는가, 웃기지 마십시오. 여당에도 즐비합니다. 이런 사람들 바글바글하죠.
자, 이런 사람들도 뒤덮여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교수, 학계, 의료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취직시키고 딱 이렇게 이제 파킹을 하는 거죠. 필요시 언제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많은 나라들을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한국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미국과 한국이 이혼을 한다. 이건 뭐 지금 현재 불가능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국가적인 이익을 챙기고 지키고 강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통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모국이 잘 살아야 대접을 받는 겁니다. 자, 미국의 뭐 회사 같은 데 가면은 폴란드 출신들은 자, 이렇게 뭐 폴란드 비즈니스하고 야, 내 고향에 가서 내 고향을 발전시킨다. 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백인들은 뭐 유럽 국가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아시아존 출신 사람들은 아시아존 비즈니스에 이렇게 하고 기업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 거죠. 한국이 거지꼴이 된다. 이때 미국 내 한국 사람들의 입지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모국이 잘 살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멸적인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